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80차시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물건을 팔고 그리고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나 혹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그것을 바로 텔레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텔레마케터라고 부르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하게 될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을 통해서 텔레마케터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텔레마케팅이 기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전에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우리가 합격률을 좀 높일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강은요, 오늘 그래서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챕터 1을 함께 할 거고요. 먼저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마케팅 자격증은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학력이라던가 연령에 구분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시험은 언제 진행이 될까요? 1년에 3번 진행이 되고요. 매월 3월, 5월, 8월 1차 기준으로 이렇게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정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 시험에 이제 응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 사이에 빠르게 준비를 해야 2차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필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 2차까지 함께 해놓으시면 든든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격증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시장조사 혹은 고객 응대 업무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보통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미 서비스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더 많으시겠지만 이론까지 확실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콜센터 그리고 각 기업의 고객센터에서 취업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마케팅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18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보통 한 학기에 시간제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르고 레포트를 작성해서 3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18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겠죠. 자, 그러면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의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이 시험을 준비하시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실 겁니다. 필기 합격률과 실기 합격률이 나뉘어 있는데요. 지금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표만 봐도 1차 필기 시험의 합격률은 무려 80%가 넘습니다. 국가 자격증 중에 합격률이 80% 이상인 시험이 있을까요? 그럼 그만큼 쉽다. 그럴까요? 난이도가 쉬워서일까요? 그것보다는 여러분 보통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저와 함께 할 거고요. 2차 실기시험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강의를 들으시거나 혹은 따로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2차 실기시험에서 많이 떨어지거나 혹은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2차 실기시험의 합격률은 보통 40%가 넘는 그런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와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차 필기시험의 출제 기준과 그리고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의 1차 필기시험은요, 총 4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판매관리, 그리고 시장조사, 텔레마케팅 관리, 그리고 고객 응대. 해서 4과목이 모두 25문항씩 총 100문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시험 시간은 총 2시간 30분이고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그리고 총 평균 합점이 60점 이상 된다면 여러분들 1차 시험에 필기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높은 합격률을 보인 필기시험 합격의 5개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앞쪽에 모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험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들 전쟁터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필요하지요. 두 번째, 기출문제의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1차 시험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쉽고 굉장히 아주 쉬운 문제들만 구성돼서 합격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다는 뜻이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출제 경향을 미리 파악하고 공부를 하자. 비록 기출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는 있겠지만 그 해 혹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에 따라서 그리고 마케팅 환경에 따라서 출제 경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파악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2차 실기시험 공부를 따로 하지 말자. 2차 실기시험을 따로 공부하시려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공부할 때 함께 1차 시험 공부 필기를 하시면서 2차 실기 시험에 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부한 것을 일상에서도 활용해 보자. 사실 이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은 우리가 흔히 고객 콜센터에 전화하기도 하고 혹은 판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오는 부분을 많이 실생활에서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사와 기본적으로 통화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배운 것을 한번 되뇌이는 거예요. 내가 콜센터 상담사와 통화했을 때 내가 배웠던 상담 흐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마트에 갔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좀 판매 촉진을 위해서 광고를 하고 직원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을 실생활에서도 활용을 하신다면 어렵게 공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실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차 실기에서는요. 이렇게 보니까 과목이 5과목 같아요. 1차 필기랑 좀 다른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차 필기 때 준비했던 4과목이 그대로 준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나누어서 시험을 본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2차 실기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단답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서술형 그리고 이 작업형은 보통 여러분들 작성하는 스크립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필답형에서 보통 17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 내외로 나오고요. 1시간 30분 정도 문제가 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 작업형,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 작성하는 부분이죠. 인바운드라던가 아웃바운드 직접 통화하면서 지향 상담사들이 보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스크립트. 대본을 작성하는 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자, 시험 점수는요. 여기 작업형에 30점이고 필답형에 70점이에요. 그런데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작업형에서 20점, 25점만 받아도 여기 필답형에서는 점수가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필답형, 예를 들어서 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상담 순서 6가지를 모두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이런 것들을 다 외워서 작성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작업형, 오히려 스크립트에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점수를 높이시면 되겠죠. 자, 그럼 2차 실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4계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눈이 아닌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겁니다. 2차 실기시험에서 많이 떨어지고 혹은 점수가 낮은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틀렸거나 혹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교재를 봤을 때 필기 때 봤으니까 필기 때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네 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2차 실기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글씨로 직접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는 눈이 아니라 손으로 꼭 직접 작성해 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스크립트 작업형은 녹취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고객 콜센터에 전화하면 그쪽 업체에서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녹취가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녹취를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활용을 해서 그 스크립트를 녹취해보고 들으면서 내가 보고 배운 내용들이 그대로 정말 적합이 되고 있는가? 혹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면 더 좋았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 2차 실기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꼭 반복 학습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출제 경향을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 출제 경향도 마찬가지로 물론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항상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은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직접 이론적인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과목은 판매 관리이고요. 판매 관리의 첫 번째 챕터는 바로 아웃바운드, 그리고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매회 3에서 4회 정도 시험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회에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빈도수가 높다라는 것, 그리고 자격증 과정 이름이 텔레마케팅 관리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단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차이, 비교,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텔레마케팅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보면은요. 텔레마케팅은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의 합성어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간혹 필기 문제 보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텔레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텔레마케팅의 용어는 텔레폰과 마케팅의 합성어이다. 틀리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텔레마케팅은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의 합성어이다. 자, 함께 봐두시고요. 그리고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팩스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홍보하는 기법을 우리는 텔레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텔레마케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효율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객에게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방문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고객에게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들이는 비용, 이런 것들이 모두 발생이 되지만 텔레마케팅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텔레마케팅은 통신 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다. 예,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전화나 이메일, 팩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인터넷, 이런 부분으로 많이 다양한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기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러한 게 마케팅에 활용하는 수단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겁니다. 세 번째, 텔레마케팅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텔레마케팅, 그러니까 전화 상담을 한다는 것은 혼자 진행할 수가 없죠. 상담사 혼자 진행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고객 혼자서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텔레마케팅은 효과 측정이 용이하고 피드백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네, 서로 통화를 하면서 고객의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고객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표정이라던가 자세라는 건 솔직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사용하는 말투나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고객이 어떤 감정인지 혹은 고객이 지금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접목시켜서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텔레마케팅이라고 하면 간혹가다 스팸 전화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스팸 전화나 일반 전화 판매는 정말 무차별적으로 아무에게나 전화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기법을 말하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텔레마케팅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철저하고 꾸준하게 고객의 정보를 수집해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텔레마케팅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접목시켜서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텔레마케팅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텔레마케팅의 정의도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나뉘는 것이 바로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입니다. 우리 텔레마케팅은요, 사실 금융이나 보험, 통신 서비스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목적과 수단에 따라서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로 나뉘게 됩니다. 아웃바운드는요, 여러분,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화가 나가는 거예요. 아웃,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담사가, 텔레마케터가 직접 고객에게 전화하는 게 아웃바운드입니다. 그럼 반대로 인바운드는요,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인바운드는 고객이 기업에게 전화하는, 그렇게 해서 상담이 진행되는 것을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을 선정하고 전화를 걸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을 말하죠. 그리고 계획된 메시지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상담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고객 데이터입니다.
미리 준비한 고객 데이터. 이거 부분 왜 중요하냐면 바로 반응률을 결정하는 거죠. 자, 우리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전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보통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죠.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되는지, 혹은 이 상품에 정말 구매할 수 있고 내 말을 좀 들어주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고객인가. 이게 바로 고객 데이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특징의 교재에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줄 좀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업체 그리고 기업 주도형이다. 아웃바운드는 기업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이미 선정된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사가 굉장히 능동적이고요. 주체적이에요. 상담을 이끌어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 기업 주도형이다. 그리고 수익 지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다.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전화해서 상담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 데이터다. 세 번째, 스크립트의 활용도가 높다. 이 스크립트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대략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보통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상담사가 했던 말을 이 상담사도 하는 것 같아요. 약간씩 조금은 다르지만 그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크립트의 장점이라던가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4과목 때 자세하게 좀 다룰 거고요. 일단 아웃바운드에서는 스크립트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 우리 아웃바운드는 업체, 기업 주도형이라고 했었죠. 그러려면 고객을 이끌어야 되고요. 고객의 상담을 내가 잡아야 돼요. 흐름을 잡으려고 하려면 그때는 스크립트 활용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혹은 상담사가 어떠한 형식으로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판매량, 고객의 반응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 활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형광펜으로 좀 줄 좀 쳐주세요. 네. 보통 문제는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활용 분야로 맞는 것은 혹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기 중에서 하나는 인바운드 섞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크게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 활용되는 분야는 4가지입니다. 판매 촉진 활동, 두 번째 시장이나 상품에 대한 조사, 세 번째 고객 서비스, 네 번째는 기타 여론조사 부분인데요. 먼저 판매 촉진 활동은 가장 주된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방객을 유치한다던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 나온 상품에 대해서 뭐 홍보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두 번째, 시장과 상품 서비스 조사 이런 부분은요. 보통 여러분 시장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도를 조사한다던가 혹은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조사한다던가 소비자의 의식을 조사하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고객 서비스. 이 고객 서비스는요,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해피콜 아시죠? 상담을 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 전화가 한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이런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만족하셨나요? 혹은 고객님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 여쭙는 거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 네 번째, 기타 여론조사입니다. 기타 여론조사는 보통 선거철에 많이 하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앙케이트 조사라던가 혹은 연구 업체에서도 직접 전화를 해서 학술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사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아웃바운드가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에게 요구되는 태도라던가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웃바운드는 보통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구체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개인적인 자질입니다. 먼저 전문가로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첫 번째, 상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사전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숙지를 정확히 하고 있어야지 고객에게 신뢰감 있게 전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자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이런 부분을 라포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부분을 형성할 수 있고 고객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자세 필요하죠.
세 번째,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웃바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고객의 데이터, 고객의 정보는 매일 똑같나요? 다르죠. 우리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소비 패턴도 변하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달라질 때, 내가 혼자 살 때,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교육과 충분한 준비물 그리고 정교한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 그럼 두 번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태도 중에 개인적인 자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고객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경청자세 기법을 숙달해야 된다. 물론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은 인바운드 텔레마케팅과 다르게 상담사가 상담을 주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객보단 말을 더 많이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경청 자세를 갖춘다는 건 고객이 나와 상담 중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통해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어요. 아, 고객이 필요한 제품이 이 제품이구나. 아, 지금 고객은 어떤 상황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긍정적인 사고방식. 아마 여러분들 바쁜데 텔레마케팅 관리사에게, 텔레마케터에게 전화가 오면 어떠세요? 바빠요. 끊죠? 그런데 내가 정말 바빠서 끊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내가 텔레마케터예요. 아웃바운드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고객이 자꾸 끊어요. 난 안 되나 봐. 내가 싫은가 봐.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다음 고객에게 상담을 다시 진행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맑고 생동감 있는 목소리. 특히 이 맑고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첫인사를 하는 것, 그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첫인상을 결정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뚜렷한 목표의식과 시간관리 능력.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노력하고 달성하기 위해선 철저한 시간관리도 필요하겠죠. 다섯 번째, 그러면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상담 요령.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 관계 고객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적인 화제를 찾는 겁니다. 나는 고객의 얼굴을 몰라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처음 보는 고객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통적인 화제를 찾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은 날씨 이야기를 한다거나 계절 이야기를 많이 하죠. 두 번째, 인사는 밝고 친근감 있게 한다.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바로 앞에서 했었죠? 맑고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밝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인사를 한 다음에 보통 시행하는 것이 제가 왜 전화를 걸었는지 통화 목적과 그리고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화 가능하신지 여부를 묻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을 조금 배려해주고 고객이 상담할 준비가 되었을 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고객이 나 지금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고객님 많이 바쁘시죠? 제가 언제쯤 연락드리면 고객님과 좀 편하게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고객이 그럼 언제쯤 전화 주세요? 오후에 전화 주세요. 아니요, 됐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요? 정말 필요한 고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실 수 있으니 고객이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고객님 제가 언제쯤 전화를 한번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고객과 약속한 시간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자세이기도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 고객을 이해시키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여러분, 고객은요, 이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너무나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보통 이 상품을 판매하려고 해도 보통은 이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앞에서 쉽게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굳이 왜 지금 전화 온 이 상담사에게, 얼굴도 모르는 상담사에게 구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실질적인 혜택을 정확히 제대로 제시를 한다면 고객이 살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고객의 신분에 맞는 존칭어를 활용한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고 고객의 어떠한 감정을 여러분들이 좀 다룰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나이가 조금 20대 젊으신 분들한테 뭐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던가 혹은 30대 초반에 주부님들께 전화해서 뭐 사모님이라고 부른다던가 이랬을 때 고객은 약간 좀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존칭어를 활용하는 것은 대부분 고객의 연령에 맞춰서 통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 주 고객층의 목록 또는 DB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조직 관리와 고객 관리, 전략 수립이 뛰어난 관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고객의 니즈, 심리적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활용한다. 이 부분은요, 물론 스크립트는 우리가 연기를 할 때, 배우들이 연기할 때 대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이대로 순서를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담사의 말투라던가 혹은 상담사의 이미지상 더 편한 방법으로 조금 적절하게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객의 니즈, 심리적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활용한다.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마지막으로 8번에 관심이 많은 고객을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성공률을 높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관심이 많은 고객은 이미 고객 데이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고객을 좀 집중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요. 이분이 관심이 많은지 안 많은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바로 여기서 했었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고객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호감을 줄 수 있는 경청자세 기법을 숙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고객의 요구를, 고객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아, 고객이 지금 어떤 상품이 판매해야 되는구나. 아, 고객이 정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 성공률을 높여야 되는데 보통 아웃바운드에서 혹시라도 이제 간혹가다 이제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성공률을 단지 높이기 위해서 고객에게 어떠한 물건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이야기할 때, 상담하실 때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이 보험 상품을 꼭 판매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좋은 점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나중에 정말 고객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상담사, 텔레마케터에게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추후적으로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고객이 정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라던가 혹은 다른 사람한테 그 보험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거나 혹은 다른 곳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상품을 듣다 보니까 완전 틀린 얘기였거나 혹은 이런 단점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보험 상품을 보면 TM 전용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직접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TM 상품은요. 우리가 청약 철회라고 하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30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을 말하는데 청약 철회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물론 고객이 조금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정확하게 전달은 했지만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혹은 고객의 편견에 따라서 잘 이해를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취소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바로 단기적으로 성공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목표의식을 가지고 꾸준하게 시간 관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강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바로 다음 2강에 이어서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